그렇죠. 예. 그러니까 판사들이 서울고등법원에 최소 300명의 판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직위원도 있고 그리고 이진관도 있는 거 아니냐, 모두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무분담위원회가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는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믿을만하다라고 그분들의 집단지성을, 판사들의 집단지성을 믿겠다, 이런 차원인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조희대가 꽂아준 것도 다 그분들인데 똑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의 집단지성을 믿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걱정을 한다. 우선 오늘 지금 들었으니 네. 원래는 거기서 추천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들었으니 이제 돌다리를 두들기는 심정으로 네. 그러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김용현을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여기 좀 사건. 올려서 보여주십시오. 네. 저기 나와 있을 텐데요. 자막보다 조금 위로 올려주시면. 네. 예.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고 김용현을 12월 27일 날 김용현이 기소가 됩니다. 그 기소가 되고 그것을 법원이 12월 27일 날 접수하죠. 자료가 나와 있을 텐데 여기에 12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27일 김용현 거를 김용현이 12월 27일에 나오네요. 기소됩니다. 네. 그리고 12월 27일에 법원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세요. 판사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27일 날 접수해서 12월 27일 날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지정을 하고요. 판사가 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적을 했더니 직위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요게 저기 있습니다. 배당된 겁니다. 네. 배당된 건데 언제 배당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배당 일자. 배당 일자 12월 30일.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12월 30일 날 직위원으로 배당됐다고 5개 재판부를 빼고 뺑뺑이를 돌려서 직위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5개 재판부 누구 뺐는데 가지고 와봐. 그때 요 자료가 온 거예요. 배당은 한 건 맞아? 그냥 갖다 꽂은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고 네. 자료를 요구했더니 요 자료가 온 겁니다. 아. 근데 아까 자료를 보면 며칠이었죠? 12월 30일? 12월 27일. 27일이잖아요. 네. 여기에 직위원이라고 써 있기를 12월 직위원 27일. 여기 직위원이라고 써 있는 게 12월 27일 써 있잖아요. 써 있네요. 요게 법원에서 준 자료입니다. 법원이 준 의원실로? 법원에서 우리에게 예. 제출한 자료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용현도 꽂아주고 윤석열도 꽂아주고 다 꽂아준 거 아니냐. 네. 내부 제보로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닙니다. 네. 김용현은 이렇게 뺑뺑이 돌린 겁니다. 네. 언제 돌렸는데요? 라고 하니까 12월 30일 날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12월 27일 날 접수됐고 적시처리 필요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직위원이라고 벌써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직위원은 원래 윤석열 사건이 갈 때부터 내란 사건이 갈 때부터 직위원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 소리를 보면 제가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네. 이거는 새로 찾아냈습니다. 며칠 전에.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직위원이라고 배당해 주는 사람이 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분담해 주는 사무 분담 사람들일 거다. 그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예. 예, 이렇게 분담해 주면 그냥 자기 권한으로 하겠습니까? 위랑 이야기 안 한다고 하지만 위랑 얘기하고 할 거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 예. 그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사무분담이, 그러니까 그 당 정책위 차원에서는 예. 사무분담위를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그 영향력을 상당히 벗어나서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쭉 그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무분담위조차도 조희대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원래 법사위 안이 그 추천을 받아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는 임명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법사위 안도?
원래 법사위 원래 아니요. 법사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안은 법사위 이번에 그 당에서 내려고 하는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려고 하는 안에는 여기에는 조의대 결정권이 없고 조의대가 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조의대 결정권은 임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체에는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심 법원장이 예를 들면 조의대가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수석재판연구관이었어요. 네. 그런 사람을 서울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보낸 거죠. 그럼 2심 법원장은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네.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저희가 제기해야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추천 요인을 두게 된 거죠. 네. 그렇지만 외부 추천 요인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특검이 똑같은 겁니다. 특검.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해요. 김건희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수사를 했다고 검사들이 무죄를 때렸단 말이에요. 도이치모터에 대해서 이창수 지검장으로.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만들어요. 이거는 김건희에 대한 특정한 사건이에요. 네. 특검을 만들고 이 특검은 외부 추천 요인으로 합니다. 누가 추천합니까? 법무부 장관 네. 그리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이에요. 법원이 그렇게 말하는 심판 특검할 때 심판 법원이 심판이잖아요. 법원행정처 차장이 들어와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말했던 모든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특검으로 깨져 있어요. 이렇게 다 해놓고도 그것이 걱정스러워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법원 안에서 하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감시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도부의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내란 전담 재판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단지성을 믿는 거죠. 판사회의의 집단지성 그리고 재판부를 구성하면 대등 재판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건 들어가 있습니다. 대등 재판. 대등 재판부로 해야 되는 네. 것이 아주 제가 중요하고요. 그 얘기를 아예 조금 그 이따 할 얘기는 하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는 여기서 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네. 드리는 것은 아직 들어가서 마저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네. 이 사무 분담하는 부서 예를 들면 딱 직위원 적시 처리 필요 사건이라고 네. 정리해 준 곳들이 사무 분담 부서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얼만큼 그 사람들과 맞아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 아 시작부터 이들은 작정을 하고 했다는 걸 한 번 더 네. 알려드리면서 네. 예. 일단 지금 지도부가 오늘 그 9시 30분에 의총 있지 않습니까? 의총 네. 전에 9시에 이제 의원 단텔방에 올리려고 하는 그 안의 핵심은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판사회의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요. 전국에 네. 판사회의가 주도권을 갖고 추천위원회 자체를 없애고 그리고 이 영장전담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구성되는 내란전담부 안에 영장전담 법관을 복수로 그러니까 2인 이상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 재판부 내란전담 재판부도 복수로 2개의 재판부를 구성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추천위원회 자체를 만들지 않고 아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분담위가 추천을 아예 하고 판사회의가 인준하고 해당 법원장이 보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조의대 입김은 사실상 관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관련해서 제가 어제 그 현직 판사도 취재를 쭉 했었는데요. 네. 이게 원래는 다 법원장이 다 좌지우지하던 법원장이 합니다. 예, 다 네. 결정을 하는 거였는데 양승태 그 사태 이후에 사법농단 사태 이후에 실제로 법원장이 개입할 여지를 좀 없애자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제동장치 차원에서 사무분담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이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판사들에게 권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된 것을 법원장이 뭐 이렇게 세게 영향력을 할 수 없다라고 현직 판사는 설명하고 있는데 서영교 의원님께서 살짝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제가 드리는 법원장이 말씀은 영향력이 우리가 있어요. 이런 걸로 들리네요. 아니 법원장도 영향력이 있고요. 네. 사무분담위원회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이건 그럼 중요적 처리 사건은 누가 정했는데요? 라고 하면 사무분장하는 곳에서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뺑뺑이는 그럼 누가 하는데요? 네, 뺑뺑이 누가 판사들끼리 재판장들끼리 모여서 뺑뺑이 하자고 했고요. 그러면 관련 사건이라고 꽂은 건 누군데요? 법원장들끼리 모여서 한 겁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지금 이런 직위원 재판부와 예. 이런 판사
재판장이 열리게 된 거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없다. 예. 밖에서 추천하자라고 했던 거라는 예. 걸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예. 우리는 법원 안을 그동안 지고지선 최후의 보루로 생각해 왔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검찰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법원에 대해서는 믿고 맡기고 판단해 주면 예. 저희가 그 결정을 따르고 했었으나 이 내란 전담 내란 사건이 있고 내란 사건에 대한 판사를 배정하는 과정을 보면서 전부 다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법사위원들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왜? 법사위원들이 강경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지적하다 보면 달라지고 있는데 네. 저희가 깜짝 놀란 건 그거 아닙니까? 검찰은 내란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 법원 행정처장의 말씀이 제가 질의했을 때 나왔잖아요. 이 비상계엄이 합법이었다면 저희가 뒷받침해야 될 일이 있었고 그렇다면 사법부의 기능은 정지되기 때문에 내란 계엄사령부로 넘겨줘야 될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회의를 했다라는 맞아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그러면 직위원에겐 왜 갔는데? 라고 봤더니 벌써 접수한 그날 직위원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여지껏 그렇지 않고 랜덤으로 돌렸다고 했는데 그래서 랜덤이 랜덤으로 아니었고. 돌린 줄 알았는데 랜덤으로 돌린 건 12월 30일 배당이고 여긴 12월 27일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면서 저희에게 하는 말은 이거 나중에 쓴 겁니다. 나중에 쓴 서류가 이렇게 똑같습니까? 글씨가?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여지껏 이 안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거고요.